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2021년 근무혁신 참여기업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에 참여한 기업이 추진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인 2021년 근무혁신 참여기업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근무혁신 참여 기업들이 올해 실천 방안을 공유하고 근무혁신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 추진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중소, 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정기근 노감독 면제, 각종 정보 지원 사업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1차 공모를 통해 총 55개 기업이 선발되어 근무혁신 계획을 실천하고 있으며 2차 모집을 통해 총 100개 기업을 선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단위에서 일생활균형 확산 활동을 전개 중인 생활균형 지역 추진단 관계자들이 함께하여 추진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정부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일학습병행 훈련 참여를 확대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학습병행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잡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실무협약을 통해 잡코리아는 자사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구인기업을 대상으로 일학습병행을 홍보하고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의 전용 채용관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들에게도 유료 서비스 할인 혜택, 인적성 검사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수행하는 일학습병행은 현재 참여기업을 위해 훈련 장려금 증액 지원, 타사업 중복 지원금 지급 허용 등 기업 중심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학습병행 추진계획 원년인 올해는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기업 발굴 강화, 비대면 훈련 방식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슈 브리프를 첫 발간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8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ISC가 발간한 이슈 리포트를 토대로 비대면 시대 산업별 대응 현황과 시사점을 담은 2021년 1분기 이슈 브리프를 처음으로 발간했습니다. 이슈 브리프는 ISC가 작성한 이슈 리포트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산업계 현황을 공통 주제로 작성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제시합니다. 2021년 1분기 이슈 브리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가 활용되고 있고 비대면 소통의 증가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슈 브리프에서는 달라진 산업 환경에 발맞춰 근무 형태, 인사관리, 교육훈련 서비스를 중심으로 산업별 대응 현황 및 반응을 제시합니다. 이슈 브리프는 18개 ISC 관련 산업계 인사 담당자, 청와대, 국무총리실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정책 담당자와 시도교육청, 연구기관, 학계 등의 전자우편 서비스되며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청년 채용을 확대하려면 공개 채용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와 기업 경쟁력을 생각하면 현재의 수시 채용 방식이 적합하다는 기업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경력직뿐만 아니라 수시 채용까지 확대하면서 취업 준비생들이 설 곳이 점점 좁아지는 상황입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30대 기업 인사 노무 담당 임원을 만나 수시보다는 공개 채용으로 청년을 채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 장관은 간담회에서 수시 채용 중심의 채용 트렌드 변화에 따라 청년들은 채용 규모가 줄고 직무 경험이 없으면 취업이 어렵다며 공개 채용 제도에 대한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인식과 활용을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반응은 냉랭했는데 안 장관의 요청이 채용 시장 흐름에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채용의 근본적인 목적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고 그때그때 필요한 분야에 즉각 투입할 인재를 뽑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고용정보원 한 관계자는 수시 채용이 추세이더라도 기업은 보다 명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취업 준비생은 구색 갖추기 스펙 쌓기가 아니라 희망하는 업종과 기업에 대한 맞춤형 취업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KB국민은행이 국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휴가나눔제를 시행합니다.
휴가 나눔제는 장기간 입원이나 요양이 필요한 직원에게 직장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본인 휴가를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임금단체 협상에서 직원휴가 기부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기로 한 결과이며 시행 시기는 인사시스템 전산개발 소요기간을 고려했습니다. 휴가 나눔 수의 대상은 임병이직 2년을 모두 소진했거나 모두 소진 예정인 직원까지입니다. 현재 국민은행에서 임병휴가 121을 모두 소진한 직원은 약 340명이며 임병이직 2년까지도 모두 소진한 직원은 25명입니다. 휴직을 모두 소진한 후에도 불가피한 임병 사유로 명령이직 상태인 직원들도 있습니다. 휴가 기부자는 본인의 안식년 자녀 휴가에서만 기부할 수 있는 모집 단위인 분기별 1일 기부로 연간 최대 4일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기부된 휴가들은 모아서 수혜자가 혜택을 받게 되는데 수혜자는 최대 3개월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6개월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나눔제는 지난 2011년 프랑스에서 시작했으며 국내의 경우 해당 사례가 좀처럼 나오지 않다가 지난해 수출입은행에서 첫 수혜자가 나왔습니다. 이후 금융권에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휴가 나눔제를 도입했으며 현재 국내 직장인들의 80% 이상이 휴가 나눔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을 두고 사측과 노조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건은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입니다. 노조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주장하지만 사측은 물론 MZ세대 직원들까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과 해고자 복직 등의 요구가 기득권 지키기이자 자칫 회사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습니다. 이번 임단협에서 노조는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사업 전환에 따른 미래협약과 국민연금 수령 시점과 연계한 정년 연장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물론 MZ세대까지 노조 요구에 반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측은 기존 업체 반발과 수익성, 원가 부담 등을 고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특히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고려하면 정년 연장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정년 연장은 비용 증가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MZ세대도 정년 연장에 반발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일부에서는 사측과 노조 갈등이 아니라 세대 갈등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노조가 기득권을 가진 생산직 위주로 운영되면서 MZ세대 목소리는 배제의 갈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MZ세대를 대표한 현대차그룹 인재존중 사무연구직 노동조합이 출범한 것도 이 같은 이유로 풀이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첫 번째는 경쟁력 강화라며 노조가 경쟁력 강화가 아닌 자리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다음은 조직 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직장 내 우월적 지위와 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 이 요소를 모두 충족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해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직장 상사의 잘못을 회사 인사관리 부서에 언급하는 건 매우 어려운데 실행에 옮기더라도 전후 과정에서 감당해야 할 압박의 크기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회초년생일수록 아니면 괴롭히는 상사가 회사에서 잘 나가는 에이스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구인 구직 플랫폼 사람이니 직장인 1277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괴롭힘에 대응했다는 응답자는 45.4%에 불과했고 54.6%는 속으로 사귀고만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무작동보다 오작동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는데 여기서의 오작동은 제도를 개인의 불만을 터뜨리거나 특정인에 대한 음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원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면서 나타나는 조직 분위기 저하도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상사에 대한 괴롭힘의 증거로서 녹음기를 트는 후배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혹시 모를 부하 직원의 신고에 대비해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단으로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는 상사 또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관련해 근로기준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회사가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어떤 처벌을 내릴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부의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MZ세대가 이전 세대와 가장 다른 근본적인 여건 차이는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라는 점에 있습니다. 뭐든 해낼 수 있다고 배웠지만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뭐든 할 수 없는 세상은 MZ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며 마주하는 현실의 벽인 셈입니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성과 과제에 따르면 20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소득 획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20대 청년 약 70%는 부모보다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MZ세대의 개인주의 또한 이처럼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현실 속에서 이들이 택한 생존법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1990년대생들의 공정성에 대해 서술한 책 공정하지 않다에 따르면 지금의 청년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불안을 학습해오면서 믿을 건 나밖에 없다는 사고방식이 고유한 생존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늘날의 청년 세대들이 경제적으로 주어진 여건이나 자산이 부족하다며 내가 원하는 공동체나 집단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 점점 개인화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공기업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기업이 설립한 자회사에 들어갔다면 이후 공기업의 직고용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 FMS 직원이 한전을 상대로 낸 고용이 사표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한전과 용역 계약을 맺은 외주업체 및 한전 FMS에 순차로 고용돼 한전 사옥에서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외주업체가 변경돼도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한전에서 업무를 수행했는데 각 용역 계약의 실질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데 본 업무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한전이 고용이 사표시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자회사에 들어간 이상 한전의 직접 고용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전 FMS는 정부 정책에 따라 파견 용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한전 지분 100%로 신설된 자회사이며 정부 지침도 이들의 정규직 전환 방법으로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 고용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있어 한전이 이들에 대한 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한전 FMS에서는 독자적인 업무 계획을 수립,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한전과 한전 FMS 사이에 또다시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돼 한전이 여전히 이들에 대한 고용의 사표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